이렇게 못 보던 얼굴이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하나 궁금하실 텐데 다들 아침부터 한 번씩 물어보셨어요. 오늘 우리 이영 차장께서는 외부에 일이 있어서 외근을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제2군 사회자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됐습니다. 마음만큼은 1군이지만 아직 우리 이영 차장님의 화법을 제가 따라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2군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오늘 11월 15일 커맨포에버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은 우리 기본에 충실한 존경받는 1위 다단계 기업이 되기 위한 AP의 회사 소개 그리고 AP의 비전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배민호 전무님 모시고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혜정 차장님이 겸손하셔서 저희 회사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이분은 아니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죠? 네. 이 추울 때일수록 우리가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좀 활동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도 있고 하니까 회사 소개 진행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쁜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신 대표님이 아시다시피 워낙 바쁘세요. 지금 우리 소부장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원료나 이런 것들을 수입 못하게 하고 해서 그것들을 지금 송도에다가 엄청나게 국가 기관하고 해서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레진 사업 관련돼서. 여수에도 있고 송도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P에 목숨을 거시겠다. 그래서 시간을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시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출근을 하고 계세요. 심지어 서울에 집까지 얻으시겠다 지금 이러시고 그래서 AP가 이렇게 지금 흐물흐물하게 하니까 가만 못 보겠다. 이걸 확 키우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1박 2일 때 만나뵐 수 있을 거예요. 그때도 한 진주하고 거기가 되게 멀어요. 예. 근데도 그날 저녁까지 드시고 하여간 그날 최대한 본인이 참석하시겠다고 1박을 못해서 밤에 좀 늦게라도 가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뭔가 변화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분이에요. 신용철 대표님. 어느 회사나 제일 중요한 게 창업자예요, 사실. 물론 이제 창업자 다음으로 경영진이 또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창업자가 누구냐, 창업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냐,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저도 이제 AP에 입사한 지 지금 한 4년이 돼가요. 제가 이제 신 대표님을 옆에서 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일단은 첫 번째로 굉장히 정직한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거나 뭔가 이렇게 헌법을 쓰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정직하고 예스, 노가 분명하신 분이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신뢰라는 거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실천을 하시는 분이고 두 번째는 평범한 걸 싫어하세요. 뭔가 이렇게 하면 잘해야지 대충 할 거면 하지 마라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뭔가 뒤에도 저희 비전에도 들어가 있는데 하려면 1등을 해야 되는 거고 하려면 남들 안 했던 걸 해야 되는 거고 남들 못하는 걸 해야지 남들 하는 거 흉내내지 마라. 이제 이런 쪽의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2000년도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회사를 설립했는데 벤처로 설립한 거예요. 벤처 기업으로 출발하다 보니까 벤처의 특징은 뭐예요? 배고프잖아요. 그죠? 모험을 해야 되잖아요. 혁신이에요. 혁신. 제가 신 대표님하고 미팅할 때는 쭉 많이 받아 적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혁신이에요. 그러니까 늘 혁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혁신 없이 회사가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열사들도 굉장히 많은데 제일 강조하는 게 혁신이고 본인이 또 그렇게 솔선수범을 하시고 또 다른 부분은 뭐랄까
성실한 것 같아요.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으신 분. 최선을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하루 16시간을 일을 하신대요. 일주일 중에 6일을 일을 하시고 16시간들을 하시다 보니까, 한 달에 본인이 쓰는 돈이 30만 원이 안 된대요. 돈 쓸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은 그러신 분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겠구나, 좀 이해하실 수 좀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아미코젠인데, 아미고, 그러니까 라틴어로 아미고, 이탈리아어로 아미코 이렇게 되는데, 친구란 뜻이에요. 그 쟤는 유전자예요. 그래서 유전자 친구다. 왜냐하면 아미코젠이라는 회사가 유전자 진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전자에 대한 어떤 노하우나 관심과 전문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왜 AP 얘기하는데 아미코젠 얘기하냐? 신영철 대표님이 AP의 대표이사이기도 하시고 아미코젠의 대표이사이기도 해요. AP는 아미코젠 소속이에요, 사실. 거의 아미코젠의 한 부서 개념이라고 보셔도 좋고, 아미코젠의 뿌리를 두고 있는 유통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미코젠은 2000년도에 설립해서 지금 22살이 됐어요. 22살이 됐는데 굉장히 잘 자란 청년이랄까? 전망이 밝은 어떤 청년이 됐습니다, 지금. 그 내용들을 좀 보실 건데, 지금 이제 사무실도 공장이 지금 진주에 4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1개는 저희 처분을 했는데 3개가 있고, R&D 센터가 있고, 판교에도 저희 헬스 연구소와 서울 사무소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도 이렇게 지사가 있고, 핀란드에도 회사가 있고요, 스웨덴에도 회사가 있고, 베트남에도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저희 AP도 궁극적으로 글로벌로 하시겠다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사실 저희가 글로벌 하다가 좀 꽝이 났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아미코젠이 갖고 있는 글로벌 경험들을 AP하고 접목해서 글로벌도 하시겠다는 꿈도 갖고 있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뭐냐, 우리가 아미코젠의 계열사, 아미코젠이 만든 회사, 아미코젠이 투자하는 회사, 아미코젠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 저희가 아미코젠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회사들이에요. 16개예요. 아미코젠이 위에 있다면 거기 이제 해당되는 회사가 16개예요. 아미코젠은 대기업이 아니에요. 그 직원 수나 매출 규모로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에 가까울지도 몰라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그 정도인데, 아미코젠은 신 대표님이 워낙 연구기술 중심으로 회사를 만들다 보니까 연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에 대한 관심과 욕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여기에 있는 16개 회사들이 AP를 제외하고는 어떤 특정 분야의, 건강과 관련된 특정 분야의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다. 근데 이게 그냥 회사가 아닌 게, 이 중에 4개 회사가 이미 코스닥 상장을 했어요. 그 각각의 분야에서 최고의 회사로 인정받아서 기술 상장을 한 거예요. 물론 아미코젠도 했지만, 나머지 회사들도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아미코젠이 얼만큼 이런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냐면, 작년 2021년에 한 해에만 얼마를 투자한지 아세요? 2천억을 투자했어요. 2천억. 중소기업이 2천억이 돈이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2천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고, 이 대한민국의 1등을 하겠다는 그런 욕심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게 AP랑 무슨 상관이야? 이 보시면 이 회사들이 유통이 없어요. AP는 유통 전문 회사예요. 나머지 회사들은 연구 개발을 하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미코젠 공동체에서
개발된, 연구된 기술과 제품, 서비스를 AP를 통해서 유통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회사는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이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회사는 없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조합에 5억 자본금 넣어놓으면 전화기만 있어도 바로 설립이 가능한 거예요. 그 보증금은 뺄 수 있는 돈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터미만 하더라도 ODM 회사를 통해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ODM은 뭐냐면 그 회사가 아니에요. 어느 회사한테나 그 제품을 줄 수 있는 회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독자적인 제품과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국내에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규모가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런 회사가 있고 그 회사에 유통회사를 꽂아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앞에 16개 있다고 그랬는데 아미코젠 포함하면은 저희 AP 빼고 16개인데 다 각각 설명하면 좋겠는데 너무 많고 중요한 실질적으로 저희하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고 전략적 제휴로 미래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3개 회사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클리노믹스라는 회사고요. 여기 설립 때부터 신 대표님이 관여를 하셨어요. 2015년에 이제 설립을 했고, 클리노믹스는 세계 최고,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이런 타이틀이 굉장히 많은 회사예요. 쉽게 얘기하면 유전자 게놈 연구에 있어서는 탁월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연구력을 갖고 있는 회사고, 유전자 분석에 있어서도 1인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회사도 상장을 했어요. 코스닥 상장을 했고, 여기 박종화 박사라는 분이, 이 김병철 박사님도, 그러니까 신 대표님이 서울대 나오셔서 대학 교수를 하다 보니까 주로 지금 아까 앞에서 보셨던 그 회사들 분들이 거의 서울대 출신이 많고요. 거의 교수 출신이 많고요. 거의 연구자 출신이 많아요. 거의 뭐 이렇게 우리가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아마 이제 내용 보시면 이해하실 텐데, 이분도 다 마찬가지로 서울대 나오셨고 포항공대 교수하셨고 지금 유니시티 울산 과기대 교수하시는데, 박종화 박사님이 유전자 쪽에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30대 때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종신 교수직을 요청받았는데 본인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위에서 유전자 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천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유전자 시대는 이렇게 갈 거야 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살짝 들어보면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통상 우리가 지금 세계들이 옛날 영화로 만들었던 거, 공상과학들이 결국 현재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클리노믹스는 남다른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희 유전자 검사를 클리노믹스에서 하고 있어요. 결과지도 거기서 만들어지고 분석 기술도 거기서 나오고, 저희가 지금 이제 의사협의회에서 유전자에 대한 이게 공포 마케팅이라 해서 보험 쪽에서 유전자 검사를 공짜로 하게 한 다음에 결과지 갖고 너 암에 걸릴 거야 보험 들어 이러면서 이게 문제가 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건복지부에서 이거 규제가 되게 강화된 거예요. DTC가 원래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미국은 DTC에 대한 규제가 없어요. 의사가 하든 민간이 하든 상관이 없는데, 저희는 아직은 좀 그런 상태긴 한데, 저희가 어디까지 했었냐면 10대 암, 주요 70대 질병 이거를 저희가 했었어요. 유일하게 한국에서 저희만 했었어요. 그거 어떻게 했냐? 클리노믹스가 미국의 지사가 있어요. 미국 지사를 통해서 GSIB라는 상품인데 그 상품 서비스를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국가에서 하지 마라 이렇게 돼서 이제 중단한 상태인데, 핵심은 뭐냐면 기술은 어마어마하게 준비가 돼 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한 우리 인간의 게놈 연구를 통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개발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고, 지금 제노키즈라는 상품이 있는데 그
애가 태어나면 유전자 제노키드라는 그 상품 유전자 검사를 하면 걔가 IQ가 몇이 될지, 키가 얼마가 될지, 어떤 직업이 맞을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뭐에 재능인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시행에 대한 것들이 지금은 당장은 어려운 상황인데 미국이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 국가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결국은 각 개인들이 자기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국가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기관에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선진국이 이미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유전자 DTC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클리노믹스도 미국 시장에서 사업 비즈니스를 많이 한다. 국내에서는 지금 병원들이랑 직접 하고 있고요. 해외 사업부가 있어서 미국이든 다른 외국에서도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시작한 게 미국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시작했대요. 그거 이제 한국도 시작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클리노미스가 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 부분도 하나의 또 사업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길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스킨메드, 메디컬, 그러니까 의사들이 만든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국내에 그 권위 있는 5개 대학병원 교수, 그 다음에 의사, 연구원들이 만든 회사예요. 요분들이 주주예요. 여기 아미코젠도 여기 주주예요. 여기 스킨메드 대표이사가 누굴 것 같아요? 신영철 대표님이에요. 아미코젠도 신영철 대표님이고 저희 회사도 신영철 대표님이고 여기도 신영철 대표님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일단은 화장품이 사실은 독소든 뭐든 우리가 좋은 거보다 보이지 않게 알지 못하는 나쁜 것들이 많은데 일단 그게 없다는 거고요. 눈속임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거고 지금 이제 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특허 기술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스킨메드는 2024년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본격화돼서 이미 어느 정도 개발 완료 끝난 게 탈모하고 주름 쪽이에요. 그 부분은 신 대표님도 본인이 이제 자기가 인상하겠다고 밤에 붙이고 자고 그 다음날 주름 없어지고 뭐 이런 걸 보여주시고 하셨는데 기술 개발은 돼 있다. 저희가 화장품 쪽으로도 좀 더 심도 있게 발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고 지금 현재로는 큐어스라는 제품, 화장품 제품들이 스킨메드를 통해서 저희가 공급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계 회사 중에 이제 마지막 회사인데요, 비피도. 이 회사는 그 작년에 저희가 아미코젠이 인수한 회사예요. 서울대에서 벤처로 시작한 회사예요. 지근옥 교수라고 그 신 대표님 대학교 5년 선배신데 서울대에서 그 박사학위 과정들 학생들하고 벤처를 만들었어요. 왜 이 벤처들이 대학에서 많이 나오냐면 저희가 IMF가 터지면서 교수도 사업을 할 수 있다, 겸직으로 할 수 있다는 벤처 특례법이 생기면서 교수들이 엄청나게 기업적으로 나오면서 벤처 기업들이 막 대학을 중심으로 막 생겨난 거예요. 아미코젠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 비피도의 이 지근옥 박사라는 분도 이게 굉장히 뭔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옛날부터 미생물을 공부하셔서 40년 동안 뭐 국내 그 국비 유학생으로 미국 가서 박사까지 받으시고 와서 서울대 교수를 하시다가 한 건데 이 회사를 신 대표님이 인수하셨고 이 회사 대표이사 누굴 것 같아요? 신용철 대표님인가요? 여기도 그죠? 확실하죠? 이게 뭐 다른 사람 이름 대고 이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대표이사가 신용철 대표고요. 경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비피도는 워낙 중요해서 제가 뒤에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도 상장 회사고요. 보시는 것처럼 국내 1호로 마이크로바이옴 회사로서는 1호로 상장한 회사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따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AP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요. AP. 일단 뭐든지 목표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저희의 백그라운드를 이제 이해하셨죠. 그죠? 뒤에 막강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제품에 대한. 그죠? AP는 두 가지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100년을 넘어서 22세기에도 의미 있게 살아남는 기업. 국내 1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근데 기본에 충실한 존경받는 기업. 여기 두 가지예요. 통상 비전에는 숫자가 많이 안 들어가요. 회사들이. 왜냐하면 구체화시켰을 때 약속을 못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숫자를 넣었어요. 굉장히 구체화시킨 목표를 갖고 있다고 보고요. 100년 기업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평생 사업이에요. 상속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은 사실 없어요. 상속세도 없어요. 상속세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회사가 오래 가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회사가 망하면 내가 쌓아놓던 네트워크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가장 쉬운 예가 외국계 회사들이에요. 외국계 회사들 철수는 눈 깜빡하면 철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을 좌지우지하는 회사들이 다 외국계 회사들이에요. 그 위험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메리케이라는 회사도 굉장히 굴지의 회사인데 사업자들이 정말 1도 몰랐대요. 근데 갑자기 저녁 때 철수한다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 회사에도 오신 분들이 있어요. 메리케이 출신 사업주분들이 있는데 기업의 가장 근본적인 사명은 생존이에요. 그 S&P 500이라고 미국 그 주식 지수 신용평가 그러니까 S&P라는 게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는 그 신용회사에서 그 지수를 만들었는데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회사들 500개를 선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500개 회사들이 수명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가장 최고의 회사들인데 공식적으로 신문에 난 데이터예요. 15년이래요. 그렇게 대단한 회사들도 15년 있으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 2020년도 코스닥 시장에 있던 회사들이 2021년도에 9개가 바뀌었어요. 1등부터 10등까지 9개가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저 회사 괜찮은 것 같아.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희 아까 그 보셨죠? 16개의 연구하고 있는 회사들 쉽게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두 개가 망하더라도 저희는 아미코전을 비롯해서 오래 갈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여기 이제 1위에 대한 방점보다는 어떻게 보면 존경받는 기업이라는 데 좀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다단계 판매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다단계 판매가 무엇입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내가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미지가 이렇게 안 좋아요. 다단계 판매는 1920년도에 시작했어요. 28년도에 뉴트릴라이트라는 회사, 아메이가 지금 산 회사인데 거기서 시작을 했고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나라에 나가 있고요. 이 직접 판매에 대한 매출액은 200조가 넘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만도 다단계 시장은 5조 시장이 넘고 30년이 이상 걸렸거든요. 만약에 이게 그런 문제가 있는 비즈니스라면 국가에서 이걸 바로 없앴어야 돼요. 이건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을 모르고 잘 모르면서 그런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신 대표님이 이걸 바꿔보자는 거예요. 우리 사업주들이 자식한테 떳떳하게 내 직업이 뭔지 얘기할 수 있고 이 비즈니스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비즈니스를 만들자는 게 여기 또 하나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럼 어떻게 이걸 만들 거냐? 저희가 이제 전략 로드맵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기본은 제품이에요. 제품이 부실하면서 뭘 비즈니스 한다? 그건 좀 이상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제품 쪽에 크게 6가지의 테마를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고 있고요. 이 6가지 테마가 다소 조정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크게 보시면 효소 콜라겐, 해독 다이어트 기초영양, 유전자, 마이크로바이옴, 반려동물, 소비자 공동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5개는 아미코젠 공동체에서 건강과 관련된 제품들이 주로 포진해 있고요. 여기는 아미코젠 공동체 제품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바잉 파워가 충분했을 때 외부의 제품도 유통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당분간은 저희가 저희 제품, 독점하고 있는 제품에 집중하겠다는 거고요. 이거 갖고 갈 수 있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효소 얘기는 제가 다시 좀 드릴게요. 콜라겐은 국내 생산 1위가 아미코젠이에요. 다른 회사들이 아미코젠 원료를 갖다 써요. 그 콜라겐에 대한 원료가 좀 부족해서 베트남의 메콩강에 메기 양식장,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메기 양식장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도 콜라겐에 대한 콜라겐에 대한 부분이 증가가 될 거고, 개별 인정형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저희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워낙 사업하시는데 필요하다고 하니까 올해까지 나올 거예요. 개별 인정형이 주름에 대한 거, 탄력에 대한 거, 이런 부분이 개별 인정형 식약처 받은 콜라겐이 나올 거고요. 해독 다이어트 기초 영양이 저희 앞에서 얘기한 공동체에서 나오는 제품들인데, 핵심은 뭐냐면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제품이 좋은 거랑 그 제품을 어떻게 내가 활용하고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내가 실질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느냐, 그 부분을 혼자서 뭘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과정을 만들어지고, 또 사업자들이 코치 과정, 수석 코치 과정, 강사 과정까지 양성이 돼서 사업자들이 이 프로그램만 갖고도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를 만들어가겠다는 게 이 2번째 테마고요. 이 유전자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은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건강에는 이 2개가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으로 이 2개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게 건강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거든요. 그 부분을 유전자는 클리노믹스, 마이크로바이옴 비피도라는 회사를 통해서 준비가 돼 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얘기를 좀 할 거라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은 기본적으로 아미코젠과 공동체가 연구 중심의 회사다 보니까 실험을 엄청나게 해요. 어떤 제품이 나오려면 동물 실험부터 하는 거예요. 동물 실험 없이 건강보조식품이 우리께 나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도 강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인간이 먹을 정도니까 반려동물이 먹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특히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비피도에서 연구된 것도 이 반려동물 쪽에 상당한 기회가 있다 보니까 반려동물을 한 꼭지를 넣었는데, 여긴 건강에 관련된 얘기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반려동물 비즈니스를 건강만이 아니라 반려동물의 용품이든 반려동물 관련된 사업까지도 확장을 하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일단은 건강 쪽이고요. 2번째는 용품 쪽으로 확대 비즈니스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효소 얘기를 먼저 좀 잠깐 들어보시죠. 효소는 생명의 불꽃이라 불릴 만큼 우리 몸의 모든 신진대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체내에 효소가 부족할 경우 소화나 대사작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영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몸이 움직이려면 세포는 화학 반응을 해야 하는데, 효소는 화학 반응의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또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을 작은 분자로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효소가 없으면 체내에 영양소나 비타민이 아무리 풍부해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장내의 음식물을 분해하고 영양분이 체내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소화효소가 부족할 경우 소화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식욕억제 호르몬의 분비를 당해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음식을 섭취하게 함으로써 비만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효소는 나이가 들수록 전체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노인들 가운데 소화 기능 장애나 활력 제한을 호소하는 분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인스턴트 식품을 즐겨 먹는 잘못된 식습관도 효소 부족을 부추기는 원인입니다.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에는 효소가 풍부하지만 가공 가열한 식품에는 효소가 파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효소를 보충하려면
효소 함량이 높은 생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다만 효소는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현미나 보리, 율무와 같은 곡물 발효 효소가 많이 함유된 효소 제품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YTN 한혜규입니다. 여기 이제 이분이 히포크라테스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2400년 전 그리스에서 이제 하셨던 분이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연치유력 얘기를 하는데 자연치유력이란 효소의 활성도를 말하는 것이며 자연치유란 효소의 작용에 의해 병적 현상이 치유되는 것을 이른 말이다. 이런 점에서 효소는 병 치료를 담당하는 자연 의사이다. 약이다. 효소는 생명이다. 건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에서 이제 효소의 역할이 나왔는데 효소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사람들이 효소를 어떻게 이해하냐? 소화제? 이 정도로 이해를 해요. 효소가 하는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몸에 효소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인구 4명 중에 1명이 대사장애 증후군을 갖고 있대요. 대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효소 부족이라는 거예요. 왜 효소 부족이 생기냐는 거죠. 그렇게 필요한 게 왜 효소가 부족하냐? 우리 몸에서 효소가 자연적으로 발생이 돼요. 근데 그게 나이가 한 20살만 돼도 효소가 내부적으로 만들어진 효소가 확 줄어요. 100이 필요한데 60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이 60이 되면 10%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 외부에서 음식물을 통해서 효소를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화식을 하잖아요. 효소는 50도씨만 되면 다 죽는데요. 근데 우리 먹는 음식을 한번 보세요. 다 끓여 먹고 데쳐 먹고 삶아 먹고 뭐 레인지 돌려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효소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음식에. 더군다나 인스턴트 식품에는 더 없고요. 효소는 생야채 과일 쪽에 많은데 그걸 먹지도 않고 그죠? 지금 유산균 시장이 2021년 작년 기준으로 1조가 넘었어요. 근데 효소는 데이터가 없어요. 시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효소가 우리 몸에 필요한 이런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연구도 많이 되고 있지만 효소의 필요성을 생각하면 우리 효소를 매일 식사 때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제 제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관련 회사들 매출하고 이렇게 추정해 볼 때 200억도 안 돼요. 저희도 사실 금액이 이제 크지는 않고 결국 효소 시장이 1조 넘는 거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기만 한다면 폭발적으로 화산이 폭발하듯이 지금 몰라서 지금 못 먹고 있는 거지 또 효소를 먹어보신 분이면 체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 뭐가 달라졌어 속이 편해 뭐 어떤 느낌이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건데 이 효소 시장을 1조 되는 건 시간 문제인데 효소를 누가 제일 잘 만드냐? 아미코젠이라는 거예요. 아미코젠은 국내 효소 1위 전문기관으로 효소 전문기관으로 상장을 했고요. 효소가 크게 산업용 효소, 제약용 효소, 식품 효소인데 각 분야에서 다 1등이에요. 우리가 콜라겐이 1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콜라겐이 몸에 들어가려면 저분자가 돼야 되거든요. 메탈톤 얘기 들어봤죠. 저분자를 하려면 그 부분이 효소 공법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아미코젠이 효소 갖고 대박 친 게 뭐냐면 항생제를 만들 때 케미컬로 만드는데 그걸 자연요법으로 효소 공법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대박을 난 거거든요. 효소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고 이 효소에 대한 개발을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100가지가 넘는 곡물 중에서 가장 좋은 7가지 곡물들을 선정을 했고 그 제조할 때 특허공법으로 유산균도 넣고 해서 특허공법으로 만든 효소가 우리 국민 효소예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 효소 시장이 커질 거고 최고의 제품을 갖고 있고 효소만 갖고도 저는 저희가
뭐 몇천억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생각하고, 또 콜라겐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콜라겐의 매출이 저조하지만 콜라겐이 어쨌든 우리가 유통을 하고 있는 거니 아미코젠에서 생산해서 그 부분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로바이옴 얘기를 좀 하고 끝내겠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 이제 반려동물하고 같이 이제 연관성을 갖고 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게 일단 기본적인 시작 포인트예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제품 로드맵을 BP도하고 일단 1차적인 미팅으로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들이 국가유산균이 이미 나왔고요. 반려동물에 대한 거 장 BP도스에서 관련 제품들이 나올 거고, 마이크로바이옴 얘기를 좀 하자면 우리가 이제 세포는 60조 개라고 그래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근데 미생물의 숫자는 100조 개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2배 정도 되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뜻은 미생물과 미생물이 갖고 있는 유전 정보를 마이크로바이옴이다. 그러니까 미생물의 집합체를 얘기하는데, 미생물이 갖고 있는 유전 정보가 세포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의 10배가 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의 건강에 관련된 정보가 미생물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질병과 관련된 게 95%가 미생물 갖고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자면 지금 어떤 질병이 걸릴 가능성이 있고 어떤 질병이 걸려 있고 또 그 질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가 미생물만 갖고도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생물에 대한 논문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어요. 미생물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1000조가 넘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2000조, 3000조 가는 거는 불과 2, 3년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제일 잘하는 회사가 어디냐? 비피도라는 회사입니다. 국내 1호로 상장한 회사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고요. 왜 비피도 얘기를 하냐? 비피도, 미피도. 우리가 이제 유산균이라고 하는 거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산을 만드는 균, 특히 젖산을 만드는 균을 유산균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유산균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균을 얘기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요. 유익균, 몸에 좋은 거, 유해균, 그 다음에 중간균. 그래서 유익균은 25%, 유해균이 한 15%, 중간균이 한 60% 된대요. 그럼 유산균은 뭐야? 유산균은 그 세 가지 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산을 만드는 건데, 유산균이 통상은 유익균 쪽이 많아요. 근데 간혹 유해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산균하고 다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막 좋다고 먹는 건 다 유익균이라는 거예요. 이제 영어로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유산균 중에 대표적으로 안 좋은 게 뮤턴스라고, 우리 치석 만들어서 충치 만드는 균이 뮤턴스라는 균인데 걔도 젖산을 낸대요. 그래서 걔도 유산균에 들어간대요. 우리가 지금 시중에서 얘기하는 게 유익균을 크게 두 개로 나눠보면 비피도박테리움과 락토바실러스를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우리 시중에서 주로 보는 게 락토바실러스 쪽이에요. 비피도에서 집중하는 거는 비피도박테리움이에요.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균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피도의 부서장님이 저한테 설명하기는 인간과 바퀴벌레 정도로 다르대요. 어마어마하게 다른데 비피도는 이쪽에 집중, 이쪽도 하지만 이쪽에 90, 이쪽에 10, 이 정도로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쪽을 제일 잘하는 게 비피도라는 거고, 그 비피도 박테리움이 뭐냐? 우리가 비피더스 균이라고 얘기하는데, 깐난 애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무균 상태래요. 근데 애가 태어나고 나서 엄마 모유를 먹게 되면 제일 처음에 애기한테 안착되는 유익균이 비피더스 균 하나라는 거예요. 그 비피더스 균이 줄어들면서 애가 질병도 걸리고 다른 균들이 생겨나면서 질병도 걸리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비피더스 균이 실질적인 유익균 중에서 제일 수량도 많지만 건강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그 비피더스 균 중에서
가장 효과가 큰 애들 3개를 뽑아내서 그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게 비피도다. 그 균을 다른 회사에 쓸 수가 없어요. 이미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게 특허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데, 그래서 그 3개의 균주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종건당이 균주가 있나요? 종건당 균주가 없어요. 그 락터핏이라는 게 미국에 굉장히 싼 유산균을 갖고 오는 거고, 우리가 뭐 19종, 20종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진짜 중요한 균이 몇 마리가 있는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그 싼 유산균을 왕창 넣어놓고 진짜 요만큼 좋은 거 유익균 넣어놓고 막 다 있는 것처럼 이게 뭉뚱그려서 얘기했는데, 식약처가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앞으로는 정확히 표기를 해라. 어떤 균을 몇 마리 넣는지 정확히 표시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 사업에 이제 유용하게 될 건데, 이 비피더스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그 영향력이 큰 유익균인데 얘는 혐기성이에요. 혐기성이라는 건 공기하고 맞닥뜨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배양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또 이것도 보통 능력이 아니거든요. 이걸 비피더스균을 만들 수 있는 회사도 사실 쉽지는 않다. 근데 이 비피더스균이 이쪽 락토바실러스는 면역 기능이 없어요. 소장에 살다 보니까 주로 면역 기능 조절에 관련된 것도 비피더스균이다. 대장하고 연결이 돼 있고 락토바실러스 비해서 1000배 이상이 많고,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를 못하니까 실질적인 비피더스균을 넣어주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대안이 있으면 비피도가 그렇게 뭔가 이렇게 뭐랄까 비피도 말고도 대안이 있네 이렇게 되겠지만 대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비피도에 집중하는 거고, 그래서 신 대표님이 비피도라는 회사를 시중 가격보다 2배 주고 샀어요. 미래의 비전을 보고, 물론 이제 지글럽 교수하고 친분 관계가 있어서 뭐 경영권을 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기대가 많이 되고요. 앞에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창업자 얘기했었죠, 그죠? 신 대표님이 어떤 사람이다? 뭐 쭉 얘기해서 한 4가지 정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미코젠이라는 회사랑 AP는 같은 회사다. 근데 아미코젠뿐만이 아니라 15개 추가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굉장히 코스닥 상장한 회사가 4개이고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아미코젠의 공동체로 묶여 있고, 그 중에 유일하게 AP만 유통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제품들은 AP가 유통을 할 거다. 그죠? 그리고 우리 비전 얘기했었죠. 100년 얘기했었고 1등 얘기했었고,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가냐 6가지 테마가 있었어요. 효소 콜라겐만 갖고도 1조 비즈니스가 가능하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내가 체험을 통해 내가 먼저 건강해지고, 그래서 그 건강을, 다른 사람의 건강을 내가 지원할 수 있다. 유전자, 마이크로바이옴, 건강에 대한 그죠? 조합 얘기했고, 반려동물도 우리가 나가려는 시장이다. 5개까지가 우리가 아미코젠 공동체에서 하지만 아미코젠 공동체 제품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소비자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또 비즈니스 확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해되죠? 네. 마지막 장표인데, AP 사업은 쉽게 얘기하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해요. 100세까지 건강하게인데 플러스 부유하게. 이거로 사업도 하자는 얘기예요. 건강도 하고 사업도 하자는 얘기고, 이 2개의 조합은 뭐냐면 결국은 AP 사업은 유통이에요. 그죠? 제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최고의 제품이 준비가 돼 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는 부분이고, AP에서 가져가고 있는 차별화된 거는 교육, 체험, 그걸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도 얘기하고 시스템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제품을 합쳐놓으면서 AP 사업을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건강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건강은 이 2가지 요인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다 커버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둘 다 할 수 있는 회사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둘 다 할 수 있는 회사는 AP밖에 없고, 우리는 이미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려는 게 뭐예요? 맞춤형 솔루션. 사람의 건강을 똑같은 건강식품 먹어서 똑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람별로 다르다는 거예요. 효과가. 그거를 맞춤형 솔루션으로 선두주자로 가는 게 AP이기도 하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신 사항들은 같이 이제 여기 오신 사업주분들이랑 좀 얘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요한 것도 회사로 또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 오버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AP의 회사 소개 그리고 비전을 설명해 주신 우리 배민호 전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좋은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하고 있는 우리 AP의 사업을 항상 꿈과 희망을 실현시켜 주는데 큰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우리 AP의 대표 미녀 리더 사장님, 우리 추승희 사장님 모시고 YAP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청난 선언에 안 나오고 싶습니다. 뒤돌아보고 갈까요? 네. 오늘 배민호 전무님께서 회사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2부에 이어서 YAP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앞으로 꿈꾸는 게 뭐예요? 소비자 공동체를 저희는 먼저 실현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소비자 공동체의 대표로 추승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니투데이에 지난주에 반가운 소식이 전달됐잖아요. 유전자 검사하는 클리노믹스가 빅데이터, 게놈 빅데이터에 의해서 심근경색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건 뭐예요? 박종화 박사님 클리노믹스 대표는 심근경색을 미리 예측 및 진단하는 기술을 확보해 심장병 진단에서 세계적인 상품을 개발해서 보급하겠다. 그럼 어디서 판매한다? 오늘 강의 끝난 거예요. 네, AP에서 유통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주식에 관련된 부분들이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고요. 어떤 분들은 사업에 임하진 않았는데 이 기사를 보고 다시 한번 아미코젠을 검토해보겠다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회사의 뒷배이고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걱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앞으로 너무 100세까지 건강하고 부유하게. 그러면 100세까지 일하면서 살기는 어쩐지 불편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짜도 가장 짜다고 하는 국민연금에 목을 내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로 매달 227만 원을 버는 평균 소득자가 25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을 했더니 월 57만 원을 수령하더라. 생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 매달 생활비 얼마 정도 지출하냐라는 거예요. 생활비만 브랜드 체인지를 해서 내가 온라인에 빌딩을 만든다라면 100세까지 일하지 않고 인세 권리소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최소한 노후에 한 사람이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금액이 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건물, 예금, 보험. 그런데 내가 건물을 소유한다라면 이것도 부동산 관련된 전문가들이 와 계시는데 데이터가 정확하진 않지만 한 5, 6억 정도는 갖고 있어야 월 200만 원 정도 임대소득을 받을 수 있다. 그것도 은행 대출을 받으면 있다 없다? 꽝이다입니다. 네네. 자, 한 14억 정도는 예치를 해야 세금 떼고 나면 월 한 200만 원 정도. 자, 우리 보험도요, 1억을 불입하면, 그러니까 보험에다가 우리가 1억 불입하면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연금으로 얼마 나와요? 22만 원. 한 8억 정도는 불입을 해야 월 200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험에다가 8억에서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대안이 없을까 했더니 AP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AP에 내가 한 120, 130만 원 정도로 회사의 제품이 한 대표 상품, 일반 상품에서 한 8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 상품 한 120에서 130만 원 정도를 내가 애용을 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광고를 했을 때 한 누군가는 3개월, 누군가는 한 6개월, 아니 1년 정도 해서 죽을 때까지 200만 원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하면서 나온다. 그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AP를 바라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보상을 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브론즈, 플래티늄, 다이아몬드라고 했는데요. 그 호칭에 갔을 때 이렇게 2억, 20억, 100억 정도의 온라인의 빌딩을 갖고 있는 수익을 내가 매달 받을 수 있는 게 연금성 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는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온라인의 빌딩을 몇 채까지 갖고 있을지, 여기 성공하신 분들은 몇 채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는 거죠. 누군가는 실제 갖고 있는 분이 있고 누군가는 온라인으로 갖고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온라인으로 갖고 있는 게 더 막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요. 100억짜리 빌딩 하나를 갖고 있으면 직원이 몇 명이어야 되는지 아세요? 임대료 안 되면 주인이요, 우리 그 커피 공부를 해야 된대요. 왜? 바로 가게가 안 나가면 임시로라도 내가 커피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머리 아플 필요가 없는 온라인의 빌딩을 만들 수 있다. 자, 사업의 환경이 중요합니다. 회사 오늘 들어보니까 정말 막강해요. 이런 회사는 앞으로 다시 탄생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뭐 오늘 제가 제품이나 보상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토록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과 어떻게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아이템이에요. 아이템. 우리가 가게를 하나 하려고 하더라도 아이템 선정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입니까? 진짜 감자탕집 하나 하려고 해도 전국 유명하다는 감자탕집은 다 가고 내가 봐도 모르면서도 주방장 기웃기웃 해봐야 노하우 받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아이템을 선정하듯이 우리 아이템은 이렇게 AP의 공인 연예인이시죠? 네네. 이분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유방 절제 수술을 하는 바람에 전 세계가 이렇게 타임지에 이렇게 실릴 정도로,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따라하기를 했던 공식 연예인입니다. 아이템 괜찮고요. 시기는 어때요? 불법 아닙니다. 이렇게 질병관리본부에서 2016년 6월 29일 날 생명윤리법을 개정을 했어요. 어떻게? 민간 업체에서도 직접 유전자 검사를 가능하게 했고 유전자 검사하는 업체가 클리노믹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시장이잖아요. 맞아요. 아메이가 이 땅에 30년 전에 들어와서 이 유통에 한 1조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1조 시장. 그리고 지금 네트워커가 한 800만 명이 거의 30년 동안 5조라는 시장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앞으로 맞춤이라는 시장을 통해서 10조 시장을 이룰 수 있는 막강한 도구가 누구나 똑같은 제품을 먹을까요? 당신만을 위한 맞춤을 먹을까요? 라는 이 맞춤의 키워드가 앞으로 이 사이즈를 30년 동안 5조 2천억 정도 하던 거를 10조 시장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 품질, 가성비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 맞춤 시장이 해낼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삼박자가 맞았을 때 결국에 여러분들은 성공을 가져갈 수 있고 또 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게임의 규칙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우리 제품은 어디 거보다 좋으니까, 우리 제품은 어디 거보다 싸니까 우리 제품 애용해달라고 어떤 비교 우위의 영업을 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제품이 좋다고 돈이 되는 세상도, 정말 나가보면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제품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네, 뭐 스킨메드에서 앞으로 뭐 주름과 탈모 제품이 나오면 그 유통은 또 누가 한다? AP가 한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제품이 싸다고 돈이 되는 세상? 또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돈이 되는 세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자를 알면 그러니까 먼저 나의 건강을 찾고 내가 건강해진 내 모습을 보고 돈까지 된다라고 하는 막강한 도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전자를 가지고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만드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딱 3시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야 우리가 신제품으로 나오는 버디핏, 반려동물 유산균을 오늘 공부를 하고 가는 게 더 획기적일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정말 과거에는 임신 유무를 알려면 반드시 병원을 가야 됐지만 이제 다이소에서도 팔듯이 유전자는 지금이나 되니까 우리에게 생소한 부분이지만 1년, 2년, 3년만 지나면 이제는 그 또한도 기회가 없을 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하면 지금은 외형적인 특징 5가지, 내적인 특징, 생명과 관련된 6가지를 보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을 비교를 했어요. 이거 거짓말 못하겠죠? 어제도 한 13명 단체 검사를 하고 유전자 설명회를 갔는데요. 정말 너무 좋았다라는 거. 그래서 뭐 상공회의소에 연결된 대표님들을 연결해주겠다 해서 단체도 됐고요. 개인부터 또 연결을 해줘도 우리는 땡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왔어요. 어때요? 아버지 유전자나 아들의 유전자, 아버지는 60대고 아들은 20대거든요. 그런데 유전자를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이미 뇌경색이 왔지만 아들은 예측을 했으면 어떻게 예방하느냐에 따라서 돌연사는 안 올 수 있다. 이 계보도는 대단해요. 제가 그분의 숙모님을 뵙고 왔는데 80대인데 그 연세에 보험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대단한 여성이죠. 근데 갑자기 어제 저녁까지 통화를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뭐예요? 돌연사. 그러니까 집안여기드라는 거죠. 그래서 실은 아버지는 빛날이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주황색인데 아들은 빨간색이더라고요. 근데 20대가 머리 고민할 일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전자 컨설팅 하러 갔을 때 아들 고개를 오른쪽으로 해서 아빠 머리를 보거라 했어요. 왜? 너는 아빠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진 않을 거다 했더니 정신이 반짝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유전자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보고 자유자재로 설명하실 수 있으면 돼요. 또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예요. 너는 예를 들어 호연이는 똑똑해서 넌 유전자 할 수 있어. 근데 나는 안 똑똑해서 나는 이 생명공학 유전자는 못할 것 같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문진하고 나면 처방전 주듯이 이렇게 처방전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토십을 할 때 반드시 이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오토십에 하나, 2개는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오토십 관리가 잘 되고 그분을 질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정확하게 주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맞춤 제품이 있어요. 그런데도 맞춤인데도 불구하고 한 3만원, 뭐 6, 7만원대라면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래서 앞에 배민호 전무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아미코젠 AP는 예를 들어 어느 회사는 면역 제품이 좋은 게 있어요. 실은 유산균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조 시장인데 아미코젠 유산균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유산균 이야기하면 시장에서 먹혀요? 안 먹혀요. 이미 다 끝난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효소에 대한 어떤 시장성도 있지만 이제는 오랄핏, 버디핏 이런 제품들 피피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면 정말 발전 가능성을 느끼실 수 있다. 자,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120, 30개 회사들은 다들 어떤 이야기를 해요? 우리 제품은 어디 거보다 좋고 어디 거보다 싸니까 내 제품 써달라고 어떻게 보면 설득합니다. 그런데 유전자라고 하는 시장은 생후 3개월부터 사망 직전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게 유전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전자로 먼저 다가가서 그들의 다음 시장을 마음껏 신뢰하고 열 수 있는 도구는 데이터예요. 데이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전자 컨설턴트를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사는 아니지만 병원의 이익과
유통의 이익을 내가 모두 얻을 수 있는 현명한 소비자이자 사업가가 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모든 것이다라고 보고요. 상품으로 유통하는 일반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거냐, 비교 우위에 영업을 하실 거냐, DNA 산업군의 전 세계 유통의 시작점에서 신용철 회장님이 앞으로 글로벌까지 가겠다. 우리가 왜 아미코젠 AP라고 하는지는 아시죠? 원래는 아미코젠의 모회사 이름에 퍼시픽, 태평양까지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름에 이미 글로벌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신용철 회장님이 아직도 아마 12월 원데이에 와서 또 아모레 퍼시픽을 말할지 몰라요. 그럴 줄 알고 미리 이름을 아미코젠의 A, 퍼시픽의 P를 따서 AP로 고쳐버린 거예요. 안 그러면 1박 2일에 와서 또 아모레 퍼시픽 여러분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아침 동영상 공부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우는 더하기가 아니라 곱셈입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운이 좋아도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면 그 운은 성공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28년도부터 시작하면 100년의 역사거든요. 100년의 역사 속에 이 세 가지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누구나 얼천여사가 될 수 있고, 이 세 가지를 할 수 없다라면 나도 못하고 그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엄청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뭐예요? 애용이에요. 애용. 내가 내 제품을 사랑하지 않고 브랜드 체인지 않고 늘 슈퍼마켓 가서 제품 사고, 편의점 가서 사고, 화장품 코너 가서 뭐 화장품 사고, 저는 화장품 코너에서 뭘 파는지 몰라요. 20년 동안 나의 제품만 써봤기 때문에. 그리고 약국에 가서 건강식품, 약을 사고, 그러면서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일단 우리 프라이스북에 보면 내 제품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제품 중에 여기에 있는 거를 먼저 써볼 수 있는 자세. 정말 오토신만 딸랑 해놓고 나는 억을 벌어야지. 하기 전에 뒷목 잡고 돌아가실 수 있어요. 기다리다 지쳐서. 그래서 애용, 브랜드 체인지 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미팅 참석이에요. 이건 방판 아닙니다. 물건 띄어다가 이구지구 다녀서 파는 사업이 아니라 시스템에 들어오게 해서 그도 공부를 하고 스스로 알아서 제품을 애용할 수 있고 또 광고할 수 있고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시스템 미팅이 형성이 되지 않는다라면 아마 여기에서 우리 박소연 사장님 늘 말하는 네트워크도 처음에는 누구나 무슨 소득을 받아간다 그래요? 인세가 아니라 근로소득. 처음에는 근로소득으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권리소득이 된다라고 하듯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영원히 해도 근로소득만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어도 다 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스템에 들어와서 다 같이 들어야 권리소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행사 참석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원데이 세미나. 맞습니다. 누군가는 오면 똑같은 이야기 하더라. 그거 다 알아가 아니라 와서 나만 오라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멤버십을 몇 명이 이곳에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수입이 100이 되고 300이 되고 500이 되고 5000이 되고 1억이 되는 건 시스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멤버십 숫자가 정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더하기의 법칙이 아니라 뭐라고요? 곱의 법칙이다. 내가 나머지 두 가지, 예를 들어 애용하고 미팅은 너무 참석을 잘하는데 1박 2일 세미나에 안 왔다. 그러면 제로. 빵.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3박자가 돼야 여러분들이 누구나 말도 안 되게 성공하시고 부자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이렇게 명쾌하게 왜 AP 사업을 해야 하는지 정말 너무 멋진 말씀 해주신 우리 출동이 리더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 10분간 휴식 시간을 가졌다가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조만간 출시가 될 반려견 비피더스 버디핏 바이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려고 멀리서 또 이렇게 저희에게 찾아와 주신 박명수 소장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0분 후 13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